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박순봉 기자, 오늘은 현장의 상황을 계속 제가 전해드리면서 내내 생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수사관들이 어디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반포대교 지났다라고 하고요. 과천에서 출발한 거죠? 네, 정부 과천청사에서 출발한 시간이 6시 13분, 14분쯤 되거든요. 예. 지금 그로부터 한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반포대교를 건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남동에는 금방 도착할 걸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뭐 일촉즉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 경찰력이 이미 2,800명 정도 한남동 관저 인근에 배치가 됐어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집회 시위 인원이 한 500여 명 정도 현장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물론 이 인원은 경찰이 추산한 인원인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체포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인원도 있는데 어쨌든 5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경찰력을 많이 투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음흠. 지금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거는 충돌 가능성이 꽤 높아요. 왜냐면 그 윤 대통령이 그제 지지자들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나도 싸울 테니까 계속 싸워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표현이 훨씬 더 강해졌는데 그 윤 대통령 측, 그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가 입장문을 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체포 수색을 시도하는 게 경찰이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에 나선다라고 하면은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경찰이 체포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얘기는 시민한테 경찰 기동대가 집행하면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결국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로 해석이 돼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경찰이 시민들을 체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민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네, 시민이나 경호처가 경찰 기동대를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체포할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지지자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나서면 막아달라. 경찰들 체포해달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요청한 이런 상황입니다.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느낌이네요, 오히려. 네, 나서서 싸워달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좀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고 예. 실제로 어제 집회도 굉장히 극렬해졌거든요. 그저께 윤 대통령 편지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지지자들이 더 강하게 움직인 건데 네. 어제 윤 대통령 지지자 한 30명 정도가 경찰이 그 관저 정문 앞에 저지선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그걸 뚫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연자농성도 하고 뭐 도로에 스크럼 짜고 누워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한 정오쯤이었는데 결국에 경찰이 오후 4시쯤에 기동대 투입해가지고 강제 해산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지자들뿐이 아니고 그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집회와 기자회견도 있었거든요. 관저 네. 앞에서는. 네. 그런데 대통령 체포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진입해가지고 난동 부려서 체포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체포를 하라는 측과 하지 말라는 측의 충돌도 우려되고 또 체포 안 된다는 측과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되고 이래저래 물리적 충돌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 그래서 어제도 한 5시쯤에 해산을 시도하고 집행을 좀 영장 집행을 해보려다가 안 한 거죠? 연기를 한 그렇죠. 거죠, 오늘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적은 시점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대를 선정한 걸로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저희도 한 6시가 넘어서까지 이 영장 집행 시간이 7시라는 걸 몰랐어요. 좀 기습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보도로 7시가 좀 예상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요. 그리고 어제 아니면 오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적어도 해가 뜨면 할 거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시점이 좀 생각보다 일렀습니다. 저희는 한 그래도 9시 넘어서 출근 시간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기습적이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출발하는 시각부터 예. 물론 이제 뭐 50명 정도가 차량 10대에 나눠 타고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언론사에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완전히 기습적인가 하면은 공수처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네. 좀 예고하고 움직이는 면들도 있어요. 이거 여론전의 성격도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 체포영장 집행하러 간다 이런 걸 알리는 면도 있어가지고 네. 뭐 두 가지 의미가 다 동시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습이라 하면은 딱 1초 만에 막 뭐 10분 만에 이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출발하면서부터는 알렸지만 전날부터 언제가 될 거다라고 알리진 않았다. 뭐 그 정도로 맞습니다. 정리하면 예, 되겠네요. 아예 예고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죠. 예. 그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제 잠시 뒤면은 좀 나올 내용이어가지고 예. 뭐 예상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음. 제가 어제 일단은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 여건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경찰하고 경호처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최소한 충돌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음. 의견, 그리고 그다음에 어느 쪽이든 지지자가 다치면 안 된다, 시민이 다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는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그래서 경호처가 일단은 막아설 걸로는 보입니다. 근데 음. 막아서면 그러면 이제 경찰과 공수처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늘은 강하게 충돌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과 음. 공수처가 우리 이런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 안전 같은 것들을 좀 확보하면서 일단은 퇴각하는 그림이 좀 부드럽게 집행하다가 안 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은 있는데, 일단 오늘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서 오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집행 때는 훨씬 더 좀 대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때는 언론사들을 뭐 대동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 기자들 같은 경우에 같이 대동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체포하는 과정에 좀 명분, 정당성을 경수처가 확보하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도착을 했습니까? 공수처 수사관들 아직 도착 못한 상황인가요? 음. 지금 박순봉 기자 말을 들어보니까 오늘 그 격렬한 저항, 지지자들의 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오늘은 퇴각할 수도 있다. 그 얘기인 보여주긴 거예요. 하겠지만 아. 막 충돌이 일어날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막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막 공수처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서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제가 가능하면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생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죠.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막 도착을 했고, 도착을 하자마자 뭐 물리적 충돌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여있는 지지자보다 경찰관의 수가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자. 5배가 넘는 숫자가 와 예.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지금 이제 집행이 시작이 되고 지지자들도 또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걱정이 되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선전선동을 좀 해왔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일에 그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다, 애국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옥중 서신을 보냈는데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24시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고,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해 보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일종의 성전으로 지금 인식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 극우 유튜버들이나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내라는 야당이 일으키고 국회가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게 이제 성전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일종의 그런 식으로 좀 희생을 강요하고 피라는 표현까지 지금 김용현이 네. 썼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좀 무책임하게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지금 이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김민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도대체 왜 나오는 거냐, 이게 이제 또 그쪽 그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이게 있는 건데, 지금 알고 보니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중국인이더라, 이런 사실이 아닌 얘기를 지금 거침없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한 거는 결국은 지지자들이 최소 좀 덜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집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이 상황이 워낙 경찰이 저렇게 차벽도 세워놓고 한 3,000명 이상이 지금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호처를 어떻게 뚫느냐가 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뚫고 들어간다고 해도 경호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변수인데, 일단 경호처의 입장은 막겠다는 쪽으로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이 맞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법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예. 박순봉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경호처의 입장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법에 따르겠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도대체 법에 따르겠다는 게 어느 쪽일까를 두고 우리가 헷갈렸잖아요. 근데 어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법이 형사소송법 110조. 그러니까 군사 뭐 보안 시설,
보안시설은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 법을 얘기하는 것 같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 이제 형사소송 그 영장 예. 법원에서 나온 이제 체포영장하고 같이 나왔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 가지고 여러 논쟁들이 있었고 뭐 불허 요청까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물건 압수수색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아예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거는 적용 대상이 아닌데 하도 이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거는 안 된다,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좀 해서 가르마를 타주고 규정을 해준 거지. 이게 애초에 이거 체포영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논쟁이 법원에서는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게다가 그 조항의 바로 밑조항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국가에 크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책임자는 승낙을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집행관들이 대통령 체포하러 영장 가지고 들어가는 게 국가에 뭐 위해를 가하는 해악을 가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을 해줘야 되는 이것으로 귀결이 되는 그 법 조항도 같이 있거든요. 예. 예. 하나 경호처 어제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거나 제가 좀 취재한 바로에 따르면은 윗선하고 밑에하고의 온도차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경호처에. 예, 그러니까 위에 이를테면은 뭐 경호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측근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막으라고 지시를 할 텐데 이 밑에 사람들이 경호처 직원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정말 수행을 할 것이냐. 지난번에 비상계엄 때도 이 일선의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회의원들 체포하는 것도 최대한 늦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만약에 실형을 살고 그러면요 공무원 연금까지 다 날아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가만히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경호처가 사실은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네. 나중에 처벌 가능성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고 막지 않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여권 쪽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막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걸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도 예측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일단은 그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걸 뚫리게 되면은 그 존립 근거 자체가 약화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 있잖아요. 그 경호처는 완전히 별도로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인데 예. 만약에 내주게 되면 기존의 그 지위가 흔들리게 될 거라고 보는 어허.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종의 자존심 싸움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경호처는 기본적으로 군이나 경찰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이제 자평을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경호처. 네, 그런데 만약에 경찰한테 내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좀 용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적으로 완전히 또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중간 지점 그런 것들을 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예, 예. 얘기를 하면은 경호처가 군하고 경찰도 이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는 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3중 구조로 돼 있는데요. 가장 바깥에는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33 군사경찰대 5 경비단이 있는데 이거는 경호처의 지시를 받습니다. 수방사가 지키고 있는데 경호처 지휘 아래 있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요? 그 안쪽으로는 예. 이제 관저 외곽 경호 담당인 202 경비단이 있는데 예. 이것도 서울경찰청의 직할부대긴 한데 또 경호처의 지시를 받기는 해요. 아하.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조하는 관계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들이 정말로 그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군부터 나서가지고 막을 것인가, 경찰이 나설 것인가, 그러니까 경찰끼리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이미 높지 않다라는 거고 결국은 경호처 직원들 본인들이 이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군이 맨 마지막 뭐랄까 바깥에. 테두리를 싸고 있고 그 안이 경찰, 그 안이 경호처. 예, 3중 구조로 이제 아. 돼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쉽게 이제 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경호처가 이제 직접 나서면 체증에 나설 거거든요. 공수처가. 예.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자, 잠깐 속보 전하겠습니다. 경찰 버스가 관저 앞 도로 2개 차로를 지금 통제 중이고요. 공수처 차량 5대가 모두 관저 앞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공수처 차량 5대가 과천에서 출발했는데 5대 모두 관저에 도착해서 일단 집행을 위해 대기 중이다. 그리고 그 관저 앞에는 경호처 직원 약 20명 정도가 역시 대기 중이다. 그럼 이제 대치 상황 비슷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관저 앞에 공수처 차량은 도착을 했고 경호처 직원은 2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 영장은 원천 무효다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음성이 들어오면 알려주십시오. 불법 영장 원천 무효 이거를 외치고 있는 요런 그림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심리에 들어가는 거죠.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예. 조한창,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고요. 어제 취임식해서 바로 합류해가지고 8명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명으로는 사건에 바로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인 체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은 9인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한덕수 이제 전 권한대행 때 예. 임명을 안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있었거든요.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이걸 헌재가 즉각적으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제 심리를 하게 돼가지고 결론을 내게 되면은 9인 체제로도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도 이어서 인도도 다 통제가 됐고 본격적으로 영장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예, 인도까지 통제가 됐고 영장 집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가 됐다.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변화가 있으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일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속보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음성 기록 장치 복원은 완료가 됐습니까? 네, 복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이 음성 기록 장치하고 비행 기록 장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음성 기록 장치가 예상보다 빨리 복원이 됐습니다. 원래 국토부에서 예상한 거는 오늘까지 완료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예. 어제 오전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예. 음성 기록 장치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 사고가 날 때까지 한 2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기록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소리와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조정실과 관제사의 교신, 그다음에 승무원들의 대화, 네. 뭐 조종석의 소음이나 경고음, 그리고 이제 스위치 끄고 이제 내리는 뭐 이런 소리 같은 것들도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빨리 좀 그 음성을 듣고 싶은데 이게 공개는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좀 신중하게 나서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네. 양대 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행 기록 장치까지 같이 대조를 해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소리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비행 기록 장치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온 상황이고 사실 보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 보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조만간 보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는 아마 이것까지 다 보고 나서 좀 대조를 한 다음에 정확한 그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음성 기록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비행 기록 장치가 안 나왔으니까 이걸 대조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다만 이제 언론 보도나 뭐 일부 뭐 관계자들의 발언 같은 것들로 일부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로컬라이저에 대한 뭐 로컬라이저 책임론이라고 할까요? 결국은 그것만 없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이야기가 더 부각되고 있죠. 네. 누가 설계를 했고 그리고 또 허가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초 설계하고 착공한 게 1999년이에요. 근데 이때는 누가 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은 국토부가 지금 진상 조사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이게 지금 한번 개량 공사가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2023년에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둔덕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두께 그 30cm 정도 되는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을 오히려 덧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이런 이제 발주를 내고 누가 이런 허락을 내줬느냐, 허가를 해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이 되는 건데, 일단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 한국공항공사가 발주를 하고 부산지방항공청이 사업 승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는 1999년이고 네, 그때도 콘크리트였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2023년에 그걸 더 단단히 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더 단단히 한 게 누구냐, 요거까지는 현재 나와 있죠. 왜냐하면 가까운 시일이니까요. 네. 한국공항공사가 발주, 그리고 부산지방공항청이 항공청이 사업 승인을 냈는데 당시 발주 내용을 보면은 둔덕 위의 구조물을 좀 부러지기 쉽게 하라, 이렇게 이제 공항공사 쪽에서는 그렇게 발주를 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그냥 안테나의 의미다. 즉 둔덕 자체는 누가 한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책임 규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점점 상황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조류 충돌 확실히 있었고 예. 엔진 양쪽 다 고장난 거 지금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조종관이 안 움직이니까 조종사 2명이 그걸 잡고선 방향을 이리저리 맞춘 거고, 그러다 보니 손이 부족하니 수동 레버로 랜딩 기어를 내릴 수도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한 6개월 정도 보통 걸립니다. 블랙박스 음성 분석하는데 예. 그 정도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확실히 나올 것 같고 이 로컬라이저는 박순봉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2020년에 이제 설계 도면이 나왔어요 그때. 예. 그런데 업체 그때 요청을 했을 때는 부서지기 쉽게 만드는 방안을 확보하라라고 돼 있었는데 설계 업체가 도면에 가져온 거는 콘크리트 상판이 있어서 더 보강이 됐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이제 그게 됐고 그 이후에 공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럼 다시 정리하면 1999년에 먼저 만들었고 둔덕을 그다음에 2020년에 설계가 들어갔고 개량 사업이 들어갔고. 들어갔는데 아. 거기에 설계 업체가 도면을 가져왔는데 예, 예. 콘크리트 상판이 이렇게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예, 언론이. 예. 그런데 거기에서는 부서지기 쉽게 만들라고 발주를 했는데 예. 이렇게 가져왔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뭐 빠꾸 그러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공항공사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공사나 국토부 책임론이 이후에 좀 불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네요. 예. 아, 지금 상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남동에서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점은 현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도착은 했지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관저 앞에 대기하고 있는 공수처 차량이 아까 5대였다고 그랬는데 7대로 늘었고요. 수사관들 차 안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뭐 밀고 들어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황의 변화가 있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